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자리하고 계신 많은 당원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또 많은 당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기 당직선거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도당 당기위원장인 심용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99분간 진행될 이 토론회는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혹시 지금 이 시간을 놓쳤던 많은 분들도 이 토론회를 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알차게 준비하셨을 여기 계신 두 후보님들과 함께 오늘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고 그러면 방송에 나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설령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행은 먼저 각 4분씩의 자기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이 주어져서 후보별로 공약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의 그 핵심 본론이 될 텐데요.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치열한 상호 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정의당의 4기 평가와 그리고 현재에 대한 진단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게 될 정의당 5기의 목표와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자유주제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대략 5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토론이 진행되고 나면 그 뒤에 현장에서 지금 받는 질문지를 통해서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후보별로 4분간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후보별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순서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1번 송치용 후보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용호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송치용 후보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4기 경기도당 위원장 송치용입니다.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5기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직 선거에서 완팀 경기도당이라는 슬로건으로 나왔습니다. 기호는 1번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당 단독으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당이 성장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제부터 같이 다닌 이 여러 후보들, 특히 결단을 내려주신 이용우 후보님을 비롯해서 스태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당직 선거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번 당직 선거가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관계자, 당직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이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는 당원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당원과 정의당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4년 전이죠. 3기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당선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이 광명시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사무실에 있던 경기도 당사를
수원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만 당원에 이르는 경기도당이 되어서 지금 정의당의 핵심 시도당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계속 경기도당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두 번의 총선 출마해서 정의당을 알리고 정의당의 득표를 올리는데 헌신을 다 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에서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니던 중소기업 회사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여 전부터 경기도 교육청 안에 공무원의 내부 제보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내부 제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립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는 정치적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내부 제보자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뿐인 상임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 혼자 싸워가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하느라고 제가 이번 당직선거 준비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을 만나지 못했고 전화라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경기도의회에서 정의당을 알려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당의 명운이 걸린 총선이 내년 2020년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건가요? 네. 네. 네, 지금까지 1번 송치용 후보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만 그 뒤에 정작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시간 내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이용우 후보의 자기소개 순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 1만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현재 판문점에 남북미 정상들이 역사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전 세계적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도 기쁜 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작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총선 승리 반드시 선봉작이 되겠다. 그리고 정치 잘하고 일 잘하는 경기도당이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한 기호 2번 이홍우라고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어저께 심상정 의원이 정계특위 특위장에 해고됐습니다. 아니, 제거당했습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악마적 카르텔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사오는 척하고 밤에는 형님 동생하는 저들의 가정스러운 행태에 저는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해 또 한 번 몸서리쳐집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기득권 양당의 권력 나눠먹기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경기도 지방선거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 경기도의 4인 선거구를 단 한 곳도 없이 2인 선거구로 나눠서 저들이 양분해 먹었습니다. 만약에 4인 선거구 그대로 있다면 지금 31개 시군의회에서는 우리 정의당 의원들이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 겁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50년 동안 권력을 나눠먹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거대 기득권 정당은 정의당이 크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겠다라는 것은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당원종 동지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물러서지 맙시다. 밀리지 맙시다. 더 단단히 마음 먹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년 총선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공생관계를 깨부수고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패배할 것이냐를 1700만 촛불 시민들에게 물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또 우리는 당의 명운을 걸고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정치 혁명이냐를 놓고 촛불 국민들 앞에 다가가는 선거여야 합니다. 저 이용우 선봉에 서서 경기도에서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결정적 승부처를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소한 국회의원 5명 이상은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당 득표 20% 이상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을 반드시 허물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들 여러분, 저는 경기도를 우리 도당이 정치 잘하고 그리고 유능한 경기도당으로 만들겠다고 공약 걸었습니다. 지역위원회를 모든 정치 사업의 중심 토대로 만들고 말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진보정치 외길 20년을 걸어왔습니다. 늘 그 길에 단 한 번도 제 개인의 안위를 우선한 적 없습니다. 선당후사 당의 대의에 따랐습니다. 이제 멈추지 말고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의당 앞으로 성큼성큼 나가는 그 길에 이용우 반드시 경기도당 승리의 경기도당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응원하는 그 박수는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다만 이제 그 토론회 진행에 방해만 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요. 두 분의 그 자기소개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다음 순서로 공약 발표의 시간인데요. 사실 공약이라는 것이 빌공짜로 쓰이는 경우가 사실은 공직선거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본인의 소신과 관계없는 공약도 서슴지 않고 이제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직 선거의 경우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오히려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지론을 지금 이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맞추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짧고 굵게 표현해주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별로 주어진 시간은 각 5분입니다. 이 5분 동안에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이후의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이번 이용우 후보께서 먼저 공약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당원 여러분, 2번 이용우입니다. 제 공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일성은 내년 21대 총선에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겠다. 정의당의 승리를 경기도에서 결정적 승부처로 만들겠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정의당이 멈출 것인가 아니면은 당의 명운을 걸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선거입니다. 21대 총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기득권 양당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의당의 정치 혁명을 이끌어내는 선거일 것이냐를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이 동지 여러분과 함께 거대 양당의 이 악마적 카르텔을 끊어내고 악마의 사슬을 끊어내고 한국 정치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기도에 있다. 그것을 경기도당 위원장 이용우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 궁금하실 건데요. 21대 총선은 저는 경기도에서 최소한 국회의원 5명 이상은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서울보다 경쟁력이 훨씬 있습니다. 경기도는 심상정, 최선, 박원석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아주 유명한 유력한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 대표 20% 이상 만들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긍정적 고민을 절대 하지 않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이 문제에 있어서 뒤에서 후방으로 지원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제가 직접 나서서 총선 승리에 선봉이 서겠다 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1,300만 인구가 넘습니다. 경기도가 정의당의 결정적 전략적 승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전략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승부처에 경기도당 위원장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끌고 나가겠다는 그 각오를 동지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가 중요합니다. 후보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재정 문제를 정당 후원금 후보들이 모금한 돈을 100%그 후보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당에 관철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특별회기를 편성해서 기획본부,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전략 모든 것을 도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 잘하고 일 잘하는 경기도당 만들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일 잘하시는 우리 송치홍 의원님, 이혜원 의원 두 분 계십니다. 도의원. 그리고 지역시의원 5분 계십니다. 이 7분을 합쳐서 정례적으로 정무협의체를 신설하겠습니다. 계속 정책을 공유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도당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 1만 당원들 아주 각계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포함해서 확대된 의정지원단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경기도당 그리고 유능한 정의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일 잘하는 경기도당의 가장 활용 점접은 지역위원회입니다. 지역위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의당 지지율 10%가 넘습니다. 이제 20%를 목표로 합니다. 유능한 지역위원회 정치사업 만들어내겠습니다. 2022년 말씀합니다. 2022년 하려고 하면은 후보와 사람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1지역위원회 1정치사업을 컨설팅해서 후보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서 2022년에는 지방선거에서 31개 시군 의회에 의원들이 전원 진출할 수 있도록 저는 토대를 구축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걸고 저는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진짜 가슴에 담는 이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내년 총선 승리하고 의정지원단 만들어내고 지방의 지역위원회가 탄탄한 지역위원회 만들어내는데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이번 이용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박력 있는 목소리와 함께 설득력 있는 공약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마음에 담아두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또 기대되는 1번 송치홍 후보님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얼마 전부터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을 다시 재도전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물어보기보다는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묻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보다도 먼저 제가 당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학비도 내기 어려운 그런 청년 시절도 보냈고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 감옥살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대, 20대 두 번의 총선을 통해서 당을 알리고 당의 득표를 올리는데 헌신을 해왔다는 점은 좀 간과되었는데요. 제가 작년 지방선거에 또 당선되어 경기도 의원을 2명을 배출하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총선 승리, 수구 세력 타파 이렇게 멋진 구호부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의 공약으로는 좀 제 마음속에는 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 고치고 또 골랐습니다. 첫 번째, 완팀 경기도당입니다. 총선의 공정한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석패율제를 포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또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또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분당의 아픔을 겪었던 정의당입니다. 총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원들이 알고 계십니다. 현역 경기도 의원인 저는 공정한 총선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죠.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라 완팀으로 경기도당을 이끄는 정정용 감독이 되고자 합니다. 두 번의 총선 경험을 살려 오로지 경기도당과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우리 경기도당은 총선 승리와 함께 갈등과 후유증이 없는 원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트로 정의당입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지인과 함께 시민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각 지역에서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당원도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당의 강령과 연역을 소개하는 정의당을 공연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담당자를 배정하고 홍보와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작년 우리는 노회찬을 잃었습니다. 대신 경기도에서는 3천여 명이 넘는 새로운 노회찬을 모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존에 있던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당의 새로운 당원 활동, 당원 모임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현안 대응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의 현안을 받아 대안을 모색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안 정책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가진 경기도 의원의 권한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지방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당이 중심이 되고 경기도 의원을 교두보 삼아 지역위원회가 반드시 지역에서 정치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은 정치인의 모임입니다. 이제는 정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지역의 지방의원을 진출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넷째, 소통과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소통과 홍보를 통해서 정의당을 잘 알려내겠습니다. 영리하게 해내겠습니다. 네, 시간에 딱 맞게 공약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송채용 후보님께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러나 들떠있지 않게 준비한 공약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으신 공약과 그 이전에 자기소개를 들으셨던 만큼 워밍업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호 토론이 대체로 좀 겉핥기식으로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준비한 이 토론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제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초읽기 같은 거는 이제 여기에선 적용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 큰 범위에서 정해진 시간만 지켜지면 발언량 같은 거는 기계적으로 꼭 1대1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사회자인 제 몫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적절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주어진 주제입니다. 정의당의 사기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현재의 정의당의 모습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자유토론인 만큼 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되도록 발언을 좀 짧게 해서 주고받는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럼 제가 사기 경기도당부터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죠? 네네. 사기 경기도당을 같이 해왔던 여기 동지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5기의 출발에 비해서 사기는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우리 집행부의 워크숍과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4대 큰 목표를 정했죠. 지방선거 준비와 승리, 그리고 뭐 교육위원회 설치, 그리고 10,000명의 당원을 모아보자.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자. 이것이 저희 사기의 가장 큰 4대 목표였습니다. 겉으로 실적만 보면 100% 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을 잃은 슬픔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경기도당 집행부의 노력보다는 노 의원의 선물로 달성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 100%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한테 기회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당은 사기의 목표를 전반기 달성했고요. 후반기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고양과 수원에 기초의원을 탄생시켰고 경기도 의회에 기대 이상의 결과로 2명의 정의당 의원을 보내서 이제 경기도정에 정의당의 역할이 생겼습니다. 사기 집행부 후반부에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방의원을 후원하는 의정지원단을 만들었고요. 뭐 만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앙당도 하지 않은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의당 중앙당의 당규 개정을 하는 것을 선도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용우 후보님께서 도지사 선거를 끝내고 나서도 모범적으로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조직 강화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윤민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맡아서 우리 새로 들어온 신입 당원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기 경기도당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에 비하면 비교적 역할을 잘 했다. 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지금 현직 그 도당위원장이신 1번 그 송주영 후보께서 실제로 자신이 한 일을 바탕으로 해서 내리는 말씀이었으니까 뭐 또 지금 구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전자로서의 또 2번 이용우 후보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정의당이 지금 창당했는지가 7년 차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진보 정치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분열과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많은 성찰 속에 정의당이 탄생했습니다. 그 탄생했는데 우리 정의당 내에서 한 가지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당내에 있습니다. 그 비판을 해야 될 지점에도 참는 그런 분위기. 이거는 정의당이 사실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데 경기도당에도 좀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좀 조심스럽고 비판을 하는 것이 건강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분열주의자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그런 것이 당에 좀 도움이 안 됐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1, 2, 3, 4기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은 개선해야 된다. 다만 1, 2, 3, 4기에서 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을 5기에서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혁신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좀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난 4월달, 5월달, 6월달, 3, 4, 5, 6월달에 도당의 운영의 안건이 복당의 안건 말고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당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기획해서 독자적으로 31개 시군의 사업을 공통적으로 뿌리고 거기서 기획을 끄집어내는 정치적 행위가 사실은 2년 동안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도당의 전체적 역량을 조금 협소하게 바라봤다는 아쉬움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 또 두 분이 도의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지원단을 도당의 상근자 한두 분 정도로 지원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은 두 갈래 의정지원단을 당원들의 전문가를 확대해서 인재풀을 풀로 밀어주는 이런 시스템 하나 구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정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었어야 되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를 받아낼 마음도 있었고 용의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밀어서 우리가 우리 판을 만들고 우리 중심으로 도지사 후보 공약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의원 두 분이 하셨어야 된다. 아니면 도당위원장님이 그걸 이끌어냈었어야 된다는 데서 좀 아쉬웠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조직강화위원장을 작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왜 했냐면요. 31개 시군에 사실 10,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확 불어나니까 축구선수의 하체가 약하듯이 뭔가 움직일 수가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당원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고요. 이것을 전국의 경기도의 전체 돌아보니 사실 지역위원회가 거의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위원회마다 컨설팅하고 1지역위원회 사업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1, 2, 3, 4하고 돈과 사람을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절절한 이후의 과제라 그런 상담 속에 당원들 만남 속에서 이후에 제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공약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당이 좀 더 한 번 더 오기 위해서는 이런 역동적인 지역위원회, 역동적인 도당 그리고 성과 내는 일 잘하는 도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 10,000명의 당원들의 요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아직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계속해서. 예, 한마디 한마디 옳은 지적이 있습니다. 같이 생각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경기도당은 정의당은 한 번도 원내에 진출해 본 적이 없었지요. 여기 우리 이용우 후보 도지사 후보 나오셨을 때도 절감하셨지만 정의당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방 정치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할 것이. 그래서 과외하면서 지방선거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었죠.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여기 이혜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경기도의회 들어가서 안 해봤던 의원의 역할 적응하느라고 6개월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행히 우리 당직 여분이 있어서 젊은 당직자를 의정 지원단으로 뽑아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 좀 늦었지만 죄송하지만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도정 협의체는 이미 이용우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말씀을 하셔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 제가 동영상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경기도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이재명 도지사 앞에 놓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도정 질문을 통해서 재판 끝난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되는데 경기도의회 135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재명 도지사 얼굴을 못 본다. 협의가 안 된다. 시간이 안 된다. 독선적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뿐인 도정 협의회보다는 제가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파고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끌어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31개 지역위원회 늘리는데 급급한 거 사실입니다. 사기에.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는 대부분의 지역에 몇 개 지역 제외하고는 지역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양적 성장이 아닌 이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뭐 우리 모두의 평가 속에서 지역위원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 이심전심으로 우리 이용우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경기도당 당직자들로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여기 계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용호 위원장님, 저기 규약개정특위위원장 염종은 위원장님, 조현민 위원장님의 손을 빌려서 그런 일을 같이 하자고 했고 또 이렇게 나서 주셔서 형식적이나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5기로 가는 지금 기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공약도 사기의 정무적 업무의 협소함,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도 당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첫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당 사무처의 혁신을 통해서 홍보 역량도 강화하고 정무 능력도 배가해서 눈에 보이는 정의당 정책과 정의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정의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기도 한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지금 이제 우리 송시영 의원님 후보님 또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우리 경기도 1만 당원 중에 각계 전문가 정말 많습니다. 학대 의정 지원단 꾸려서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에서 성과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드리겠다는데 어떠신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책협의회는 사실은 5월달에 경기도정과 한번 했습니다. 정책실장과 정책보좌관 등이 이재명 지사가 전화 와서 하자 해서 관사에서 봤고요. 깜짝 놀랐던 것이 이용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정책 공약 이행서를 사실은 50페이지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이행할 의지가 있고 또 같은 공약이 거의 80%가 중복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해서 성과 낼 거는 우리가 낚아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도의원 두 분 모시고 저희들이 경기도당이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팍팍 밀어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뭐 모두의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경기도 당은 원팀이죠. 아직 우리가 제가 위원장이 되건 이용우 후보께서 위원장이 되시건 간에 또다시 우리는 완팀이 돼서 강한 정의당, 더욱더 발전하는 정의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럴 것이고 이용우 위원장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사실 그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두 번째 미리 그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제와 지금 겹쳐서 5기 경기도당의 목표와 과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전의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지금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제가 그러면 이 앞에 그 4기 평가와 현재의 정의당에 대한 진단은 비록 그 충분하고 만족스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전에 발도 들이지 못했던 예를 들면 이제 도의회 같은 경우 광역의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미처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런 것은 없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도 사실은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간에 완전히 다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네. 예, 예. 그러면 그 주제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좀 확대된 특히 이제 당원 범위로까지 확대된 의정 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 도정협의체 같은 문제는 맨 나중에 자유 토론에서 한 번 더 심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의 좀 한정해서 당의 목표와 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좀 한정해서 이번 그 두 번째 주제를 일단 다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주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자유 토론으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제가 분께서 먼저 이제 이후 과제 중에 이제 결국 핵심적인 과제는 이번 5기 이 경기도당의 당면한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어쨌든 총선이 없으면 실패하면 당이 없는 겁니다. 승리하면 당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고 명확합니다.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기 않는 조직이고요. 정치하는 조직입니다. 거기서 패배하면은 당이 짭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상 과제이고 채미자 끝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총선 공정한 총선 관리라는 것은 내년 총선은 정의당 전체가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앙당에서 총선 관리하는 겁니다. 도당에서 총선을 관리하는 거 아니고요. 도당은요. 지방선거를 지역의 시의원들이 많을 때 관리하거나 지원해주거나 서포팅을 하는 이런 것이고요. 총선은 중앙당에서 진짜로 하나로 몰고 가는 것이고 그중에 결정적 선구처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중앙당의 방침을 받아서 진짜 지역에 필요한 것을 사실은 재정 문제나 이런 것을 중앙당에 정당 후원금 같은 게 후보가 100% 모금해서 100%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철시켜 주는데 지금까지는 50대 50입니다. 1,000만 원 굳었는데 500만 원까지밖에 못 쓰는 겁니다. 후보가 이거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해내주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이번에 중요하던데 이것을 총선 관리로 그냥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내년 총선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그 지점에서 우리 송 네, 이 후보님 부분이 아쉬운 좀 점이 갈려서 있습니다. 토론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선 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이용우 후보님 후보 당연히 해보셨지만 저도 계속해서 19대 20대 총선에 나갔었고요. 우리 뭐 3기 위원장님도 위원장 시절에 총선에 나갔죠. 그러면 총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총선에 올인해야 되는 시기가 단지 예비 선거 기간과 본선 기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총선 선거 운동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더 여유롭게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당연히 총선은 중앙당 사업이죠. 그렇지만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면 저는 이제 중앙당에 대한 그 불만을 후반기에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시도당 위원장들이 많이 중앙당의 사업 역할에 많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 지금 경기도 같으면 총선 의석에 뭐 4분의 1은 헐썩 넘어갑니다. 3분의 1 오히려 가까울 겁니다. 이런 큰 경기도당도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17분의 1로서 표결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용우 후보님이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하신 후원금 100% 후보한테 가는 거 이거 저도 계속 시도당 위원장 회의 때부터 전국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지금도 개인이 후원금을 지금 모으면 80%는 가게 돼 있어요. 개인한테. 그게 왜 80%냐? 100% 해주지. 그랬더니 뭐 사무총장 얘기로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통장 만들고 CMS 걷고 하는 거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100%는 어렵다고 해서 제가 뭐 비용까지 달라고는 하진 않았는데 지금 50%만 주는 건 아니고요. 80%가 들어가고 있고 단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만 현재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5기 정의당 당직 선거 끝나고 새로 구성된다면 내년 총선까지는 후보들이 내년 총선이 아니죠.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하면 후원금을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목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들어오는 후원금도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당 후원금 밤 50대 50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0대 50이고 1,000만 원 그다음 500만 원밖에 못 쓰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해주고요. 문제의 핵심은 선거 때 총선 후보가 등록되면 후원금 모금할 수 있죠. 그거 아니라 그 전에 지역 활동의 선거 운동은 80%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총선에 딱 돌입하는 예비 후보 등록하면 본 게임은 사실 거의 끝나는 거고 그 전에 지역에서 사실은 정치 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 후원금을 그 전에 지역에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이번 당직 선거에 당 대표부터 도당위원장이 당선되면 적각 회의 바로 열어서 이거부터 결정해야 된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바이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당에서의 요 문제 좀 더 다른 거로 좀 넘어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뭐 두 분이 뭐 당연히 동의하실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승리의 과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에서도 어쩌면 두 분이 합의에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것이 최선이냐는 사실 이런 방법도 해봤고 저런 방법도 해본 것도 같습니다. 되도록 많이 출마도 해봤던 것 같고 또 될 만한 지역에 좀 몰빵도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걸 이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그때 그 국면마다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또 이번 내년의 정세에 맞게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저도 이제 이 토론에 들어오기 직전에 사진을 이제 봤는데요. 6월 30일 이날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또 한 번 기억할 만한 날이 되지 않을까. 아직 뭐 보도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만 보고 지레 좀 기대는 해보는데 우리 경기도당도 이제 그만큼의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이 이제 획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한번 대담한 상상은 이제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이제 주어진 과제, 아까 이제 어느 부대표 토론에서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꾸만 과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흥미로운 도전의 기회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하는 목표 이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뭐 불가능치를 제시하는 것은 뭐 좀 과대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그 방향이 옳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특히 이제 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뭐 다른 주제 있으면 하시죠. 저는 지금 경기도당에서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총선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우리 전국위원님들 후보께서도 말씀했던 개방형, 더 유능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럼에도 진보적 의제에 찬성하고 진보제들 정당, 정의당의 강령에 부합하고 거기에 복무하겠다라는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넓게 해서 내년 총선에 많은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중에 핵심은 청년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두 가지죠. 가능성, 정의당이 들어와서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와 그다음에 내가
사실은 청년들이 뭐 일전 땡푼 없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꿈과 여러 가지 전망을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도 도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늦었습니다. 선거 이전에서도 준비했었어야 되고요. 총선 기획단을 띄워서 사실은 지역을 긴장시키고 지역에서 그런 후보들을 발굴하고 지금 총선 후보가 몇 명인지 사실은 발동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다는 것이고요. 나는 그런 데에서 대단히 아쉽다. 그래서 바로 당직 선거 끝나자마자 총선 기획단 구성해서 특별하게 편성하고 돈 지원하고 역량 개발하고 찾아내는 이런 일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조직이 느슨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에 항상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도 관련해서 딱 대항되는 말은 아닌데요. 전국위원 후보들이나 부위원장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우리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을 직선으로 뽑아서 추천하면 받아달라. 예, 제가 그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정의당 내에서 정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5기 다시 도당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그런 청년들이 경제적 문제에 발목 잡혀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도당의 역량을 투입을 해서 같이 갈까 합니다. 뭐 이미 타 시도당에서 부러워하듯이 지금 경기도당 당직자들은 젊은 우리 청년들로 채웠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언제든 또 정치인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비록 당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각 부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임무를 주어서 실비라도 좀 지급을 하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일을 하려 하고 싶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이쯤에서 두 번째 주제인 5기 경기도당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자유 주제를 가지고 상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진즉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당원님들께서는 저 화면으로는 저 작은 창에 이제 수호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윤낭, 이소연, 김철원 세 분 선생님께서 지금 수호 통역에 애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힘든 작업이라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 또 어려운 말들 이렇게 이제 오가는 토론회에서 통역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닐 텐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좀 토론회를 딱딱하게 해서 재미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그 분위기를 좀 그 가볍게 하는 의미로 다음 자유 토론 이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 정의당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깊게 하진 못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 토론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당원들을 좀 모셔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장 잘 하고 있다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을 받은 성남시위원회에서도 막상 횟수는 많은데 실제 내용에서 그렇게 만족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은 정의당 행사가 의미가 있어서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한두 번 가보면 재미가 또 없거든요.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당 강령도 알려드리고 정의당의 활동도 홍보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트로 정의당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와 결합시킨 재미있는 정의당, 활기찬
정의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총선 전략과 따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흥미가 있고 당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 후원금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당원들의 활발한 활동 속에서 망설였던 우리 후보자들이 후보로도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또 너무 내년 당장 총선이 명운이 걸려 있는데 한가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겠지만 선거는 내년 총선도 있고 또 2022년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 현안 대응센터를 착실하게 의원단하고 의정지원단하고 꾸려서 능동적으로 지역을 지원하고 인트로 정의당을 통해서 힘이 좀 없는 지역위원회, 능력이 좀 딸리는 지역위원회는 도당이 좀 공세적으로 지역 활동을 격려해서 지역위원회 격차도 좀 해소해서 전반적인 경기도당 31개 지역에 있는 현재까지 34개 지역위원회죠. 지역위원회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역량을 좀 투입할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모든 과정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모든 각급 단위의 대의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요. 그 수렴된 의견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을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고 그 집행 과정을 또 소상히 투명하게 우리 당원들한테 공개하고 홍보해서 우리 당 운영에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주에서 우리 부위원장 후보님 당원한테 듣고 도당한테 연결해서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당원들이 느끼기엔 너무 소통이 부족하죠. 그것이 소통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가 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기 경기도당에서는 이 홍보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서 정말 영리하게 소통하고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SNS를 동원해서 당원들이 정의당, 경기도당이 무엇을 하는지 선도적으로 경기도당이 앞장서서 우리 중앙당까지도 견인해낼 계획입니다. 그게 주로 공연 기획 같은 것과 결합된 것인가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연, 노래, 춤, 뭐 뮤지컬, 노래뿐만 아니고 음악 공연에도 있고요. 지금 각 시군의 예산을 받아서 협동조합 형태로나 시군 소속으로 있는 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공연할 기회가 적고 우리 시민들은 그런 공연을 접해보지 못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정의당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새로운 노회찬을 포함한 우리 당원들이 문화도 향유하는 그런 문화를 저희가 먼저 활동을 통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 가볼까요? 제가 좀 각을 세우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고요. 발언기회는 충분히 내드렸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인트로 정의당이 뭔지를 아직까지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실제 지역은 우리 정당은 정치하는 조직의 기본 권력을 쟁취하는 조직이고 그 권력의 토대는 지역이어야 되고 지역위원회는 정치하는 정당입니다. 정치 조직입니다. 정의당을 지역에서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정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 사업이기 전에 물론 그거는 당내에서 당원들과 소통하는 서로 링크를 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이지 문제는 국민들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갑질신고센터와 민생지원센터와 노동인권센터와 여러 이런 문제들을 각 지역위원회에서 컨설팅 해주고 주체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돈과 사람을 내려주는 것. 그런데 그 사람 누구냐?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량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 후원금, 정당 후원금 사실은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할 문제는 아닌데요. 정당법상.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아무리 그
곱씹어 봐도 80%는 아닙니다. 50대 50인 거로 알고 있고 중앙당에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없다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 문제는 정당법에서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자꾸 논할 문제는 아닌데 취지는 어쨌든 지역의 직권의 뿌리는 지역위원회다. 그 기초인 지역위원회를 사실은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람과 돈이다. 그에 대해서 도당에서 진짜 머리를 짜내야 되고 특별회계까지 편성하는 이 문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당원들은 어떻게 발동할 거냐라는 거는 정치가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모입니다. 내가 당원이라고 커밍아웃 하고 모입니다. 이 사람이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지역 주민을 만나고 혼자서 외롭게 피켓팅하고 있을 때는 미안해서도 오게 된다. 그래서 지역에는 사람과 역량과 그리고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거다. 그로부터 정치하는 조직이어야 되지. 우선 그 이후에 또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문화활동하는 거는 당연히 지식을 높여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의 문제를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용우 위원장님 말씀을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지역위원회는 정당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치를 하는 바탕을 조금 더 걸음지게 만들기 위해서 인트로 정의당 말씀드린 거고요. 인트로 정의당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우리 당원이 10,000명이 넘죠. 경기도 당에. 그렇지만 아직 정의당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 당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이 오프에 나와야 더 우리 후보들을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용이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아직 숨어 있는 후원자로서만 그치고 있는 당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트로 정의당 개념을 사용한 것이고요. 지역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활동가지요. 우리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도의원으로 나가실 후보들입니다. 그 후보들을 돕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저는 공약으로 지역 현안 대응 센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양평에서도 아스콘 문제 가지고 투쟁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자료 요청해서 해드렸고 또 성남에서도 뭐 어떤 그 학교 현안 문제 생겼을 때 또 도의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지금은 지역이 먼저 요청을 해서 경기도당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경기도당이 각 지역의 현안을 찾아달라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지역 현안을 지원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그런 과정에 그런 의정 감시 활동을 통해서 어떤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연주하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그 주제에 관심을 갖고 그런 그 시민단체나 일반인들 속에서 후보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지역위원회를 강화시키겠다는 아이디어로 공약을 낸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부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역위원회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치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현안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민 구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각 지역위원회의 독자성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고, 이를테면 그렇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지역,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곳으로 또 관심사가 모아지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대형 개발 문제로 해서 이제 지역 주민이 몰려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제기될 수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서울의 팽창이 사실상 이제 경기도권으로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대 전략이 이제 지역 간에 필요한데, 적어도 이거는 최소한 도당 단위가 아니고서는 각 지역위원회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저 의제별로 중앙당이 해야 될 게 있죠. 이번 뭐 3차 신도시 관련해서 고향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뭐 경기도당 차원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중앙당 차원에서 할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 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제 시의원이 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3년 뒤에 시의원이 되겠다고 공약 개발하고 의제 만들고 하는 과정은 또다시 또 베끼기가 되고 과외가 되고
학습을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정 감시를 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데 주체는 지역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지역위원회에서 현안을 골라야죠. 저는 예. 저는 20년 동안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하고 단 한 번도 뭐 그거에서 그 이상 시의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심상정 국회의원을 2번이나 당선시켰습니다. 어쨌든 한 번 실패하고 그래서 지역의 기초 바닥은 절대적으로 물리적 시간 그리고 몸으로 때우는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여기 저 시의원 계시지만은 정말 24시간 쪼개었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의 지역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지역위원회를 정치 사업을 해주려고 하면은 어쨌든 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역할 분담해서 물리적으로 갖다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본 사람이 먼저 경험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게 하고 뭐 동탄 신도시 같으면은 건설의 이 갑질이 얼마나 지금 민원이 많습니까?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청년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거 속에 공통부문은 대리점 갑질 문제와 여러 가지 노동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도록 정의당이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가는 아이템을 설정해 주려면은 물리적으로 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역량이 누군지를 키워내고 예의주시했다가 밀어주고 이것이 돌아가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빨리 해야 된다. 늦었다. 이제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지금 듣고 계시는 당원님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각 후보님들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어디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지 판단을 하고 계시려고 믿는데 적어도 그 공통적인 어떤 문제 의식이 같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대해서 각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차이점들을 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할 타이밍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의정지원단과 도정의 비체 이것도 뭐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의정지원단 혹은 뭐 지역 현안 대응센터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도당에 있는 당직자가 지원하는 형태로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그 당원 일반으로까지 해서 당원의 참여도 촉구하고 동시에 그 당원들의 전문성도 활용하자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건 먼저 송 의원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을 진단하고 계획을 세울 수야 있죠.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사기에서도 부문위원회를 3개를 만들어서 특별히 그 역할들을 정말 열정과 봉사로 해주셨죠. 5기에서는 저는 조금 더 경기도당에 자원을 좀 배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또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고요. 물론 뭐 정의당이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계획 세우면 운영위원회 통과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대로 많은 지원을 자금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거기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당연히 전문가와 당원 그리고 성장하고 싶은 청년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의정지원단하고 부문위원회는 다르고요. 의정지원단은 경기도정과 그리고 시정 참여에 결정적으로 그 도당 차원에서 왠가하면 우리 도 의원님께서는 정의당 경기도당 차원에서 당선됐고 또 그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 참여는 경기도당이 사실은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집행하고 지원하고 또 성과도 도당이 가져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 우리 한두 명의 상권자 중심으로 그 의정 지원은 좀 소극적이고 협소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협소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 고양시 의원 4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문자를 당원들한테 고양시 당원들한테 달렸는데 세무사도 오시고요. 변호사도 오시고 그리고 전문가 뭐 건축 전문가도 오셔가지고 의정 지원 돕겠다고 감시하겠다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당 10,000명한테 던지면은 정말 엄청난 그 인재들이 재원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원하면 우리 도의원 2분하고 시의원 5분 정말 훌훌 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과를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당의 정치를 성과를 내는 방안이고요. 부문위원회는 노동, 여성, 여러 성소수자 등등 문제, 환경 문제 다 각기 세워서 팍팍 밀어드려야죠. 그래서 그 조직은 도당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1지역 1사업 아이템이 결정되면은 그거에 그 아이템이 결정되는 데서 돕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주체적인 역량이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 총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난 이런 것이 이 도당의 역량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네. 되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정된 시간에서 이 정도로 해서 상호 토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그 제가 이 토론회 직전에 이제 직전까지 제출된 이 사전 질문지가 지금 4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광명의뢰 박환수 당원님께서 질문 후보를 지정하셔서 하신 게 있고 공통 질문으로 하신 게 있습니다. 이용호 후보님을 지정해서 질문을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용호 후보님을 작년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TV로 봤는데요. 노동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노동의제에 중점을 두셨던 것 같아요. 시도당 위원장은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노동 외에 평소 관심 가지시는 현안이 있는지 또한 노동운동가 이미지에서 탈피할 비책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네. 네. 아니, 깊게 갈 질문이라기보다는 뒤에 공통 질문이 이제 오히려 본질적인 질문이어서. 여전히 지금 현재도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동이 이 사회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고 사회 양극화에서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을 부문으로 일부 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정의당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고 정의당이 강령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며칠 있다가 지금 도로공사에 8,000명의 여성 노동자가 해고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을 외면할 겁니까? 정의당이 그분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의 권익에 앞장서 줘야 되는 것이 저는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지 문제에 대해서. 이미지 문제. 제 이미지. 예. 제가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당신은 노동운동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당신은 되게 유연한데 어떻게 노동운동을 했냐? 노동운동은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좀 젠틀맨하고 신사 같은데 뭘 그렇게 머리띠고 했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노동운동을 해서 노동을 사회화, 그리고 노동은 대한민국의 중심 의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이 훨씬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젠틀맨이신 거하고 신사인 거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중간에 저도 생각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걸 이 대목에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일본 송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정당 활동과 가정 생활은 어떻게 양립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부터 대답을 해야 되나요? 정당 활동가로서 경험과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은 활동가들이 가정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현실인 점이 있어서 너무 잔인한 질문인데 솔직히 대답해도 될까요? 부인이 계십니다. 잘 말씀하십시오. 뭐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 하면 우리 이홍우 후보시잖아요. 강조하셨는데 사실 총선 출마하면 수천만 원씩 깨집니다. 당은 뭐 거의 지역위원장한테 강요하다시피 하죠. 책임지게 하고 저는 뭐 도당 부위원장까지 하고 했으니 외면할 수 없고 총선에 나갔습니다. 이 과정이 가족의 고통의 과정이고요. 주변 사람 참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돈도 보태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가정이 해산됐죠. 오직 제가 정치한다는 이유. 사람들이 말 쉽게 합니다. 여자들이 처음엔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준다. 그 말 들었는데 책임은 안 집니다. 그래서 저 한때 뭐 좀 그 수의사하면서 돈 좀 벌어서 중산층으로 살아볼까 했었는데 지금은 월세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정의당원 분이시죠. 새로 생긴 가족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정치에 응원해줘서 지금 신나게 하고 있죠.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업 정치인이 되면서 사실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입만 반으로 줄은 게 아니라 도의원을 하면 매일매일 경조사가 있어서 조기 만들어 놓은 게 매일매일 돌아다녀요. 4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걱정도 되지만 또 하나 보람이 있죠. 제가 경기도 의회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하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 또 내부 제보자 보호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변호사도 있고 교육운동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와서 저를 중심으로 의정 지원단이 만들어져 있죠 이미. 근데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런 속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머지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저 질문의 취지와 답변의 취지가 정확히 잘 맞았나요? 이 저 가볍게 저 이렇게 대처하는 그 저 모습을 좀 보자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또는- 저한테는 가볍지가 않아서 좀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뭐 이제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혼 전도사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정치하시려면 너무 그렇게 한 곳만 바라보다가 힘들다.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질문을 농담입니다. 이용호 후보님께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아내 이야기만 하면 좀 안쓰럽죠. 뭐 평생 30년 동안의 노동운동 그리고 정당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정당 운동이었죠. 이제는 뭐 제대로 진보 정당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들 반성과 성찰했는데 잘해야 되겠죠. 항상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저희 아내는 저한테 뭐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바깥에서 무엇을 하든 니는 믿는다 이런 신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이제 힘에 붙여서 못할 때쯤 저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갈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둘 때 그때부터 아내의 충성을 다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힘 다 빠지고 나서 가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 박한수 당원님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의당에서는 이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들리는 질문인데요. 장애인위원회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 유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아까 전국위원으로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에요.
도당 장애인위원회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도당 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도당 차원에서 지원과 협조를 어떻게 할 건지 두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두 후보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기에도 장애인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장애인 당원을 사무처장님이 찾고 찾아서 부탁도 드리고 대의원이라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해주질 않으셨어요. 예, 힘드시죠. 뭐 평당원들도 정당 활동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저희 경기도당 당사 안에 장애인 철폐 투쟁 본부도 있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르셨나요? 장애인위원회 만들어 주시면 당연히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를 위해서 협의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들 고향에 지금 정명호 당원이 장애인 대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제가 강건을 했고 지난번에도 대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속마음은 그랬었습니다. 정명호 당원이나 최희환 당원님이나 나름 지금 현재 이제 당 활동가로 속속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5기에서는 장애인위원회가 꿀이 질 겁니다. 꿀이 전다고 해서 시스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독자적으로 뭔가가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은요. 부천 소사의 신현자 당원께서 제시하신 질문인데요. 2020년 총선에서 여성 할당과 관련해서 경기도당이 편법이 아니라 그런 것 말고 여성 정치인 그리고 여성 후보 양성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실래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경기도에서 여성 후보가 항상 많이 안 계시는 것이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전국위원 출마하신 것이나 여러 지금 결의하고 계시는 상황을 보면은 이번 5기 이후부터 내년 총선은 뭔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숙 위원장님도 총선 출마 결심하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 뭐 심의원 조혜선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나중에 이제 이후에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임정아 동지나 등등으로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결단을 하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거기 있는 김혜련, 장상화 뭐 지역의 여러 뭐 이지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정당은 이제는 정치 조직이죠.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돈을만 지원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모든 지역에서의 사업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파고들고 그것을 띄워내는 당적 지원. 근데 이게 사업으로서 그리고 성과로서 나타날 때 그 유력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하고자 저는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했다,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기도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 할당 30% 목표 달성해서 간신히 달성해서 지원금도 더 받기도 했고요. 이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이라도 이번에 획득을 하고 지방선거 지방의회까지 적용된다면 뭐 시간 문제지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내년 총선에서도 경기도에서는 그 할당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을 하고요. 뭐 당연히 비례야 여성부터 13579 채워나가니까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여기 계신 신현자 위원장이 부천에서 두 분 또 출마 의지를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좀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우리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보고서 용역 보고서 발표할 때는 50% 할당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또 30%도 힘들었는데 50% 어떻게나 했는데 향후에 우리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1번은 뭐 많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례를 통해서 많이 당선되는 우리 여성 정치 신인들이 또 지역에서 실력을 갖고 대항해서 또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미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한 질문은 도저히 지금 이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알려지기 전에 이제 작성하신 그 시흥의 양범진 당원께서 제시하신 질문인데 그러니까 알려지기 전이라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 이제 벌써 사진 나왔습니다. 동영상도 나왔고 2020년 총선에 미칠 전망과 이게 이제 질문 하나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총선 전략에 대한 소신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이 경기도가 이제 뭐 접경 지역인 마당에 아무튼 관심을 두지 않을 수는 없으니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뭐 견해를 좀 여쭙겠습니다. 뭐 남북 문제, 민족 문제가 여야가 없죠, 사실은. 근데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제1야당은 문제가 있죠. 그 수구 반통일, 반개혁 세력 빼면 우리 조국의 통일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입장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되면 정의당의 그 정치할 수 있는 폭은 훨씬 더 유연해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총선에 정의당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11.44% 정당 지지율 받았죠. 그때 회의에서 우리 이혜연 부위원장님 생각나시겠지만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해도 10%는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이십니다. 지금 안성에서 19% 얻으신 우리 이주연 부위원장 후보 계시고 10%의 지지를 받는데 왜 지역에서 우리한테 대우를 못 해줄까? 아까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조금 시각이 달랐는데요. 정의당은 우리 실력보다 지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11.44% 지지를 받은 것이 온전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거기에는 정의당을 키워주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게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보여주면 키우고 싶은 우리 정의당을 향해서 훨씬 더 과감하게 지지를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주제 조금 넘어가지만 내년 우리 총선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모두 인사 때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이고 기쁜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66년 정전 체제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가서 만난다는 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희망하고 정의당은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나갔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나는 지금 이후에도 토론 끝나고 나가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평화통일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뭔가가 성과를 내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견이 없다. 그래서 밀어드리고 또 저희들은 열심히 또 경기도가 판문점이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 있는 소임이 떨어진다면 할 일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아무래도 새삼스럽게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호 토론을
상호 토론이 이제 마무리됐고 또 이제 그 질의응답까지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슬슬 오늘의 토론회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됐는데요. 두 후보별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4분씩입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순서는 먼저 1번 송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경쟁은 후보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지만 역시 발전의 토대가 되죠. 저 또한 이 경쟁이 마음 편하지만은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놓쳤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중요한 공약을 말씀드렸는데요. 원팀 경기도당을 만들어서 후유증 없는 갈등 없는 총선 결과, 총선 승리의 길을 가겠다 말씀드렸고요.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인트로 정의당을 통해서 우리 당원 문화를, 당원 모임 문화를 보다 활력 있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현안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의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이제는 중앙당이 보내는 현수막 거는 지역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가 되도록 돕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통을 잘하겠다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가지 잘하지만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소통과 화합의 달인입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갈등 요인을 없앨 것이고요. 홍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 언론과 SNS 등등에서 경기도당의 정책, 우리 당원들의 활동 영리하게 홍보해서 정의당을 키워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경기도당이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 이 4가지 공약 실천하려면 당의 주인인 우리 당원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내년 우리 명운을 가는 총선이 있죠. 우리 이 총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우리 이용우 후보와 제가 내건 공약은 입증될 것입니다. 그 비전이 현실이 되게 될 텐데요. 저는 그 일에서 정의당 역사의 진보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아니 경기도당과 함께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한 발짝 먼저 나가서 정의당을 견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직자분들 고생하셔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요. 오늘 최대한 저를 알리고 저의 공약을 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반칙하지 않고 원칙대로 당당하게 정도를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훌륭하신 이용우 후보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도당 위원장의 적임자가 제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완팀 경기도당 기호 1번 송치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1번 송치용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으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이용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모두에 제가 인사 말씀 때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인 날에 이렇게 토론회를 열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영광입니다. 당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도당에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새로운 희망을 갈구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100% 아니 110% 떨어질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의당에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경기도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경기도의 공보물 900만 부를 8페이지를 만들 때 5억이 들었습니다. 빛을 질 것이 100%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이루어 나갔습니다. 왜? 그만큼 경기도의원 도의회 진출이 정의당으로서는 간절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의 카르텔을 깨부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에 또다시 출마했습니다.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내년 총선 승리하겠다고 슬로건을 걸고 정치 잘하고 유능한 경기도당 만들어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심상정 의원이 정기특위 위원장에 해고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거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행포에 정의당이 짓밟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그 울분을 참을 수밖에 없는 우리 포기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는 노회찬 의원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저들의 카르텔을 우리 투쟁의 동력을 삼아서 한번 제대로 싸워봤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년 총선의 정의당의 지상 과제일 것입니다. 자, 당원 동지 여러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정의당에서 내년 총선의 결정적 승부처이자 전략적 지역입니다. 최소한 20% 이상 득표해서 지역 출마자들이 자신 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정치활동 재개하겠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말 물구나무 서더라도 반드시 만들어내서 저들의 포갑을 저희들이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서 진보 집권을, 진보의 토대를, 진보의 뿌리를 경기도당에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당 후원금, 자체 특별회계, 당원들의 적극적인 특별 단비 정말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지역의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승리해보자. 우리도 정권 한번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권력에 목표를 세우고 한번 그 목표를 향해서 4만 당원, 경기도 1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경기도정에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정치 성과 만들어내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 2번입니다. 이용우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없이 내는 육성이 그 인터넷으로 나갔을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들었고요. 네, 이것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어떻게 당원 여러분들께서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셨습니까? 대답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7월 6일 오후 2시에 영등포에 있는 하이서울 유스 호스텔에서 마지막 유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대표, 부대표, 그리고 도당위원장, 도당 부위원장만 참여하는 마지막 유세입니다.
이로부터 이제 이틀 뒤면 이제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사이에 당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지지하는 후보께는 마음껏 지지를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제5기 당직선거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인터넷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셨을 당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정의당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